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8기 데이터 분석 입문반 샘플링 목습 영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이제 언더나 오버 샘플링에 대한 개념을 좀 정확히 잡았고 오버 샘플링에 대한 보완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이제 좀 더 확인해 봤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배웠던 오리지널 데이터셋을 언더랑 오버로 봤을 때 어떤 식으로 이제 바뀌는지를 큰 틀을 한번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왜 우리가 중요하고 왜 이렇게 해야 되고 그랬을 때 어떤 부분을 우리가 그 샘플링한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것들을 한번 예시로 보면서 정확하게 이제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이런 것들을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클래스 불균형을 어떻게 하면 해결될까 했을 때 우리는 이제 샘플링 방법을 수업 시간에 배운 걸 했고요. 랜덤 언더 샘플링부터 시작하면 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샘플링의 값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소수의 샘플링은 그대로 두겠지만 다수의 이제 소수의 클래스는 그대로 두지만 다수의 클래스가 낮춰져 가지고 소수랑 같이 맞춰지는 케이스인 거죠. 그래서 그림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랜덤한 오버샘플링은 어, 소수의 클래스를 다수의 클래스와 맞춰가지고 둘의 마이너리티나 아니면 머저리티에 대한 클래스가 차이가 비슷해지는 거죠, 거의. 그래서 나와 있는 건데 제가 저기도 말씀드렸지만 데이터는 커지지만 이게 단순하게 동일한 관측치를 복제하는 거니까 정보의 양이 증가한다라는 건 아니고 정보의 손실이 아무래도 이제 없지만 과적합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이 선형대수 개념으로 보면 우리가 뭐 선형 독립이랑 선형 종속이나 이런 건 리니어 컨비네이션 이런 그 내용들 얘기할 텐데 결국 2x라는 건 6이면 x는 3인데 6x는 18이라고 하면 결국 x는 3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같은 해를 갖고 있는 거다 보니까 데이터로 봤을 때 두 개의 패턴이라 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보면 같은 데이터 셋인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그 정보를 더 줄 수 있는 것인가라고 했을 때는 사실 좀 이슈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런 예시로 그냥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게끔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 완전 같은 맥락의 그런 예시로 보기는 어렵지만 그냥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방정식을 배웠으니까 한번 얘기를 해본 겁니다. 그랬을 때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래 나와 있는 이제 샘플링들이 나온 거고 우리가 이런 샘플링을 하는 거는 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클래스에 대해서 그냥 복제만 하는 게 아니라 KNN 가지고 근처에서 복제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값이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얘는 어댑티브는 얘는 좀 다르다고 했어요. 그래서 비슷하지만 불균형 계산하기 위해서 전체 다수의 클래스가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비율 계산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샘플 추출할 것들을 그 정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얘 같은 경우는 이따가 시각화로 보겠지만 둘이가 좀 달라요. 보면 얘는 대부분 다수의 클래스가 있는 곳에 많이 좀 클래스가 생성이 되지만 얘 스포트 같은 경우는 아래 있는 애들도 많이 발생하다 보니 이런 식의 차이가 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개의 차이도 정확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이 클래스들은 언더나 오버는 계속 학습하면서 분명히 차이가 많이 발생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차이가 발생할 때 성능 또한 또 편차가 많이 달라질 텐데, 결국에는 편카 척도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편카 척도 외에 이런 표준 편차와 같은 편카 척도의 편차들도 보조 지표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와 함께 수업을 마무리했고, 실제 예시 데이터 셋이고, 다음 시간에 이제 한번 모델링도 해보면서 어떤 식으로 성능이 변하는지도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